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성비 자전거 혹은 이제 한국 브랜드 자전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타보려고 해서 계속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위아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가 좋은 자전거는 아니죠. 우리가 위아위스 이야기를 하면 항상 꼬리처럼 따라 붙는 말들이 뭐냐면 그 돈씨예요. 야, 이거 그 돈이면 뭐 사지? 이게 항상 따라 붙는데, 다른 분들 그 리뷰를 올린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같은 제품은 아니고 이제 위아위스의 다른 제품들, 최상위급 제품들 보통 이제 많이 리뷰를 봤는데, 이게 뭐 최상급인지 뭐 입문급인지 뭐 중급인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댓글 민심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첨예하게 이 대립이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의 한쪽 측면은 뭐냐면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다른 거 산다, 그 돈씨 파.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타봐라, 타보면 좋다, 이제 그만 까라. 이제 두 그룹이 이제 굉장히 그 첨예하게 맞섰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일단 이제 위아위스라는 제품을 타보기 전에 그냥 바라만 봤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가격이 확실히 좀 비싸긴 하다. 왜냐면 이제 뭐 국내 제품이든 뭐 해외 제품이든 그걸 떠나서 위아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적인 위상,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 유럽 브랜드라고 동일하게 받기에는 브랜드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진짜 좋다면 그러면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타보진 않았으니까 이제 중립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위아이스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위아이스 리뷰를 했던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타보신 분들은 다들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품 그냥 괜찮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도 자전거라는 게 자동차랑 좀 비슷하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큰 돈을 주고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돈을 쓰고 이걸 선택했다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쉴드를 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엄청나게 여기에 실망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테슬라를 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까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 되게 이제 항변을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 구성 자체가 요번에 새로 나온 구성이에요. 에어로 제품도 있고 뭐 올라운더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로 제품을 타봤습니다. 와스2V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스램 라이벌 이탭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은 뭐 시마노로 따지면 105 Di2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첼로 제품들이라든지 윈스페이스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동계급은 그렇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 어떠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등급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대요. 아예 입문급,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최상위급, 그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레임 등급도 뭐 세 개를 다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만 타본 거니까 얘에 대한 그 찍먹 소감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시승 소감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고, 한국에서 원래 양궁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양궁 그 활이라든지 아니면 화살 이런 것들을 이제 카본으로 만들면서, 그쪽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회사, 예를 들면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홍진 헬멧 같은 거, 홍진 헬멧도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데 그 오토바이 헬멧으로는 거의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지금 자전거 헬멧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 회사고. 그런 것처럼 이 위아위스도 양궁 쪽에서는 완전 세계적인
브랜드고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만들기 시작한 지도 한 1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팀에 뭐 스폰이 들어간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도 뭐 BMX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또 좀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로드 같은 경우에 로드나 이제 MTB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선수들 위주로 스폰을 하면서 브랜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위어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저렴하게 하다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비쌌어. 처음부터 비싸고 지금도 여전히 좀 비싸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난 코로나 때 이제 유럽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더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위아위스는 가격을 그때 거의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싸야 되는데 싸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처음부터 비쌌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고가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브랜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사실은 되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뭐 한두 해 하고 뭐 말면 진짜 눈탱이인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년 넘게 어쨌든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하다 싶은 또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가 과거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AS 관련돼서 뭐 위아이스 측에서 뭐 대응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소비자들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막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주변에 위아이스 타시는 분들 혹은 최근에 탔던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위아이스 AS 되게 빠르고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라는 게 그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기억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도, 그게 뭐 개선됐는지 어땠는지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제품을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자. 처음부터 잘하자. 그리고 브랜드는 사실 뭐 모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랑 좀 비슷한 정도로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에어로 제품이고 제가 위아위스 제품을 잘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구동계라든지 핸들바, 카본 힐셋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새로 해서 이 조합이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와스2V라고 해가지고 뉴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상에는 핸들바가 지금 일체형 핸들바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온 녀석은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힐셋은 같은 겁니다. 카르마토라고 하는 힐셋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힐셋, 핸들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마토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카르마토라고 하는 거는 다른 회사 제품이 아니라 위아이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자전거 프레임하고 별도로 그런 컴포넌트들을 또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자전거랑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 같은 데는 그 본트래거라고 하는 컴포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휠셋이라든지 안장 뭐 이런 것들, 핸들바 이런 것들을 본트래거에서 만들고 프레임은 트랙에서 만들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조합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다른 브랜드로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만들게 되면 그 휠셋이나 안장 이런 것만 따로 판매를 하기에 되게 좀 용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들이 같은 트랙이라는 브랜드로 나와 버리면 트랙 유저들만 사야 되는 뭔가 그런 이상한 기류가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브랜드로 나오니까 다른 브랜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 해당 안장이라든지 휠셋 같은 게 좋으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캇 같은 경우에도 싱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 브랜드를 이제 따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위아위스는 이제 카르마토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8kg 초반 정도 되는데 요 세팅 그대로거든요. 이게 8kg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2kg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페달이랑 저 속도계 거치대를 달아 놓은 상태로 무게를 쟀을 때 한 8.5kg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이게 105급 라이벌급의 제품인데 이 정도의 제품일 때 8kg 초반이면 뭐 보통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첼로 엘리엇이나 윈스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무게였어요. 근데 이제 얘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뭘 기대했냐면 구동계급은 같지만 성능이나 아니면 뭐 무게 이런 스펙 이런 것들은 앞서 체험해봤던 두 가지 에어로 프레임보다 사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 브랜드가 특별히 막 이제 그 비쌀 수밖에 없는 해외 브랜드 이런 데가 그런 헤리티지가 있고 오랜 기간 해온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면 가격이 높으면 성능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일단 라이딩을 하기 전에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실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딱 받았는데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사진상으로 볼 때는 사실 저 로고가 되게 저는 좀 별로 좀 안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로고라는 거는 그냥 실제로 그 로고의 디자인이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투영이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아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이 없으면 이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이게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팩터 로고를 보고 안 예뻤었다, 옛날에 초기에 나왔던 팩터 로고가 안 예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레임에다가 인쇄하는 그 로고 크기를 좀 키워서 꽉 차게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딩을 이제 계속해서 잘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로고가 뭐 이제 딱히 막 이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로고가 처음에는 좀 별론데 했는데 요즘도 뭐 이렇게 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딱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도 좀 네이징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프레임 형상도 뭐 되게 뭐 특별할 건 없는 사실 그런 이제 에어로 프레임 형상인데 그냥 받았을 때 그냥 괜찮고 뭐 사실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타고 나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이제 몸이 그렇게 작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뚱뚱한 건 아니지만 몸이 작지 않다 보니까 타면 프레임들이 다 좀 작아 보여요. 근데 얘를 타니까 그래도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로 프레임을 이렇게 타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에어로를 타니까 확실히 좀 자전거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효과에선 조금 탈출할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주행감은 어떠냐? 얘를 이제 딱 타고 처음에 솔라로 한강을 이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에어로니까 평지를 좀 타봐야지 라는 생각에 한강을 한 바퀴 돌았는데 일단 좋았던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딱 이제 페달을 굴리면서 가는데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뭔가 그 자전거에 빈틈이 없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맞춰진 아구가 완전 꽉 맞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가끔 좀 조립이 엉성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경량 프레임을 탔을 때 자전거가 뭔가 그 견고하지 않다,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안 들려도 뭔가 그 찌그덕거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중형차 타는 느낌, 찌그덕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묵직하게 쭉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인데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공격적인 세팅을 하고 공기저항을 줄이는 게 얘네의 어떤 목적이니까 그 유저의 몸에서 발생하는 공기저항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팅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이게 엔듀런스처럼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세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편안한 핏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강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제 퍼포먼스가 그럼 어떻게 나는지를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공뺑을 탔어요. 공뺑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서울공항을 뺑글뺑글 이제 도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평지 불나방들이 그냥 아주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필보다는 평지에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나갔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에어로 자전거를 잘 안 타고 그 경량 프레임들을 주로 타다 보니까 에어로를 타니까 조금 더 뭔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나 오늘 여기 어쩌면 PR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첼로 그 엘리엇 걔도 에어로잖아요. 걔를 타고 분언리를 갔을 때 PR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무게도 무겁고
그 다음에 뭐 구동계 뭐 이제 사실 평지에서 구동계가 뭐 주는 그런 의미는 뭐 크진 않지만, 구동계도 105 Di2가 달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엔트리급 로드 바이크인데, 걔로 분원리 PR을 했으니까 이제 얘로 공뺑을 달리면 공뺑 PR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갔습니다. 우리 브라운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좀 달려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승차감이 좋으니까 잘 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처음 한 바퀴를 도는데 힘이 이제 남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한 바퀴는 그 약간 그 퍼레이드 구간처럼 전력으로 달리지 않고 몸 푼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타요. 적당한 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퀴에서 뭔가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흐를 사람 흐르고, PR 할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PR도 나오고,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바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바퀴를 딱 도는데 잘 나가니까 이거 오늘 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선 두 번째 바퀴에서 속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두 번째 바퀴에서 흘렀습니다, 사실. 한 바퀴를 반 바퀴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돌자마자 흘렀어요. 그러면서 잠깐 왜 흐르지? 분명히 느낌이 되게 좋았고, 평지니까 자전거가 무거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항속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같이 갔던 여성 라이더들, 그러니까 여성 라이더들은 가벼우니까 그 어필에서는 당연히 저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데, 평지에서는 그래도 제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같이 탔던 여성 라이더들한테도 흐르고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타고 들어와서 기록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PR도 못했어요. 그 느낌하고 실제 기록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카를 타요. 근데 스포츠카를 타면서 승차감이 좋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면에 이제 중형차들, 승차감이 좋은 중형차들은 서스펜션도 좀 무르고 물렁물렁하고 하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가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에어로라고 해서 평지에서 무조건 빠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조금 제 착각이었던 거고,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에어로지만 그냥 편안하게 타고 그냥 장거리 타고 하는 유저들한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런 기록 단축을 위한 어떤 레이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타기에는 좀 부족한 자전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전에 탔던 첼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고 무게도 얘랑 거의 뭐 비슷하거나 얘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인데도 기록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세팅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수들이 바로 그 프레임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기록 지향적 스포츠성이 좀 더 가미된 그런 프레임이었다라고 치면, 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얘가 아니라 요거보다 이제 최상급, 프레임도 등급도 얘보다 이제 더 최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걔를 타고 뭐 구동계나 타이어 세팅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격적으로 세팅이 나온 그 최상급, 뭐 프로인지 뭔지 하여튼 그 라인을 타면 아마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홈페이지에서 지오메트리나 뭐 이런 분석들을 좀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아니나 다를까 첼로 엘리엇보다 비비드랍도 낮고, 그 다음에 헤드 튜브 각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 여러 가지 그 지오메트리의 요소가 그 첼로 엘리엇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에어로 형상이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라이더 성향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이 소비자 성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거나 신형이라고 다 좋고 성향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섀도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막 잘 타지는 못하는데 성향 자체는 굉장히 스포티해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것보다 빠른 자전거를 원합니다. 잘 타지는 못하는데 근데도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빠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타던 자전거가 스캇포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프레임의 에어로 자전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트랙 에몬다로 바꿨는데 하급 프레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운더인데 오히려 무게는 그 전 거보다 더 무거워졌어. 왜냐면 전에 림 브레이크였다가 이제 디스크로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왔더니 자전거가 너무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니까 그전보다 브레이크도 좋고 자전거도 새 거가 되니까 소음도 줄어들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탈 때 자전거가 너무 안 나가고 예전에 같이 타던 사람들도 못 따라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그걸 팔고 다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에 오히려 다시 림브레이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자기는 그런 공격적인 스포츠성이 강한 프레임을 원한다 하면 오히려 예산이 같은 예산이라면 요즘 신형 이런 그 엔트리급 모델보다는 중고라도 공격적인 프레임, 더 상급 프레임을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림브레이크 버전의 캐니언 에어로드를 샀어요. 근데 엄청 만족해요. 너무 좋다고. 여전히 빠르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트랙에 그 올라운더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림브레이크 캐니언 타는 게 자기 성향이 맞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에어로라고 해서 무조건 빠른 게 아니고 평지에서 무조건 빠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누구랑 경쟁하거나 어떤 그런 스프린트 기록을 막 이제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같이 타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막 허덕이면서 쫓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올라운더보다 에어로가 예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에어로를 타고 싶어. 근데 몸이 막 힘들고 그런 공격적인 세팅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엔듀런스나 막 이런 뭐 그래블 이런 쪽은 또 아니야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 구성에서는, 사진에서는 이게 일체형 핸들바가 아닌데 제 거에는 일체형 핸들바가 꽂혀 있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구성들도 어쨌든 제가 탔던 요 시승차는 구성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위아이스 얘기는 아니지만 저 구동계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스램 라이벌 2탭 신형 모델이거든요. 요거를 처음 써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변속 이런 건 뭐 다 요즘 DI2로 넘어오면서 다 비슷비슷하고 브레이킹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올 초였나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스램 구동계 그 새로 나온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하신 것들을 봤는데 브레이크가 원핑거 브레이크도 가능하다, 이게 너무 잘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약간은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뭐 그냥 잡으면 되지 뭐 얼마나 편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스램 레드도 아니고 포스도 아니고 그 아래 라이벌이에요. 그런데도 브레이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전에 타던 듀라이스보다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만 봤을 때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깜짝 놀랄 정도의 브레이킹의 어떤 좀 혁명이 아닌가. 새로 살 때 이거 스램을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 감이 너무 좋았고, 뭐 변속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스램보다는 시마노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서, 사실 뭐 시마노의 브레이크가 뭐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잘 잡히는데 이거 훨씬 편하게 잡힌다 뭐 그런 거라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 구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좀 그런 편안하게 타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브레이크 같은 것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잡히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구성 그대로 가격이 680만 원이에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리뷰했던 엘리엇이 300만 원 후반이에요. 380 정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했던 그 에어로 자전거인 윈스페이스가 걔도 한 300만 원대 제품이었고, 근데 얘는 68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초반도 아니고 600만 원 후반이에요. 야, 이거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가 아니라 그 유럽의 메이저 브랜드들하고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물론 가장 비싼 뭐 서벨로나 콜라고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싸요. 그렇지만 그 아예 제일 비싼 애들 말고 그 좀 밑에 등급 애들 있죠. 얘네하고 좀 비교를 해봅시다. 캐니언 에어로드 CF SLX7 얘 가격이 570만 원이에요. 더 싸죠. 100만 원이 더 싸. 물론 이제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을 때는 관세를 내야 돼. 관세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얼마가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관세 포함하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근데 캐니언하고 비슷하다고? 가격이? 유럽 브랜드에서도 뭐 마케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뭐 타임이라든지 데로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과거에 영광이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옛날에 비쌌고 우리가 오래된 회사고 해도 최근에 뭔가 그 기류는
그렇게 막 메이저로 쳐주질 않으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가격을 내려도 돼. 근데 캐니언이나 뭐 스페셜라이즈드나 서벨로나 트랙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히 판매를 하고 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월드투어 팀, 뭐 스폰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뭐 탐탁치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캐니언의 에어로드와 구동계가 비슷한 급에 프레임도 얘도 어쨌든 중급이니까 그 캐니언도 중급이고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 그리고 무게는 캐니언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캐니언에 표기되어 있는 무게가 7.9인데 얘가 한 8.2 정도 되니까 뭐 한 200~300g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아, 좀 그렇다. 그리고 트랙을 비교했을 때도 트랙의 마돈 SL6, 그러니까 신형입니다. 8세대 지금 판매하고 있는 8세대 제품 중에 SL6 이것도 이제 최상급은 아니에요. 105Di2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정가가 615만 원이에요. 정가도 오히려 위아이스가 더 비싸. 근데 지금 세일을 해서 540만 원 정도에 팔아요. 트랙은 실제 구매하는 가격도 100만 원 이상 훨씬 더 싼 거죠. 그리고 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8.16, 그러니까 무게는 비슷합니다. 얘랑 트랙 마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위아이스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랑 메리다는 뭐 워낙 많은 브랜드들의 제품을 OEM, ODM 만들어주는 공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드투어 팀 스폰도 들어가고 자기네 브랜드만 봤을 때도 싼마이 활동을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 1 539만 원, 400만 원 초반대까지 판매되는 것도 어딘가에 나와 있다. 이거 105Di2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카본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품을 싸게 못 만들어. 그러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고가 정책으로 할 거야. 그래서 많이 팔지 못하더라도 조금 팔고 브랜드 가치를 높게 가져가는 게 좋아 라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위아위스의 구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무조건 낮추세요, 가격 낮추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바라봤을 때 확실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력 혹은 그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력에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높은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성비가 안 좋죠.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이거 최상위 트림을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확 좋아지길 기대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의 성능도 굉장히 좋고 마감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고 오히려 첼로 엘리엇보다는 디자인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구성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고 다 좋아요. 가격만 안 좋아. 가격만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을. 근데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왈가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소비자라면 와, 이거는 솔직히 좀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캐니언 에어로드나 트랙 마돈, 자이언트 프로펠, 메리다 리액토 이런 애들을 제가 지금 2025년도에 나온 요 제품들을 다 타본 게 아니라 얘네보다 걔네가 더 좋은데 왜 니네가 비싸게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얼추 봤을 때만 해도 위아이스는 확실히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위아이스를 지금 시승해 볼 때 초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취했냐면, 타보지도 않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리뷰한 영상들 밑에 댓글을 쭉 보면 그 너무 비싸다라고 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 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품이 너무너무 좋길 바랬어요.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가격을 받아도 충분한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길 바랬단 말이죠. 근데 타보니까 제품이 막 되게 뛰어나게 좋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좋다. 생각보다는 좋고, 근데 가격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비싸다. 적절한 가격을 만약에 내 마음대로 매긴다면 확실히 첼로 엘리엇이나 윈스페이스보다는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품을 탔을 때 그 주행 안정감이나 이 완성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300만 원 후반대보다는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다. 첼로 엘리엇이나 윈스페이스 요거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얘가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하면 저는 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0 후반이야. 그러니까 300만 원이 더 비싼 거야. 거의 2배가 더 비싼 거야. 이거는 좀 너무 선을 넘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680만 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이거 혹시 국내 그 브랜드니까 구매할 때 혹시 할인을 많이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고가 어디까지 되느냐 막 이걸 알아보러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샵이나 이런 데서 서벨로나 막 이런 것들 구매한다고 하면 할인을 많이 못 받아요. 뭐 진짜 많이 받아야 뭐 10% 아마 이럴 거예요. 왜냐면 대리점 마진이 적으니까 그 대리점에서 뭐 많이 깎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국내 브랜드니까 대리점 마진이 좀 많으면 대리점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폭이 혹시 좀 클 수도 있잖아요. 680만 원이면 10%만 할인해줘도 68만 원이고 20% 할인해주면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좀 할인해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한 400 후반 정도 되면 아까 그 비교했던 그런 제품에 비해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자, 근데 400 후반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그 가격에 살래? 아니면 마돈을 540에 살래? 와, 이거 어렵다. 근데 물론 그렇게 100만 원씩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 좀 답이 없는 거긴 한데, 최상급 시장보다 이 라이벌 혹은 이 105급 요 시장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그 시장이 진짜 자전거 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좀만 더 보태면 뭐 살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제가 굉장히 극찬했던 이볼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한 9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동계나 이런 것들을 뭐 울테나 이런 걸로 내리고 막 이러면 또 더 싸진단 말이야. 근데 프레임의 어떤 그냥 그런 체감적인 성능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야, 이 가격대가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우리가 자덕들이 결론은 이렇게 뭐 살까 뭐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내 눈에 이쁜 거 사세요,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런 측면에서도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라도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기획팀 뭐 이런 거에서 제가 만약에 일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그렇게 올려놓고 그 유럽 브랜드들보다는 저렴하고 그 중간쯤으로 위치하게 해서 애매하게 해서 돈 그냥 조금 더 주면 이거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포지션을 해서 아예 그냥 좀 판매를 많이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던 사람이 성능은 이제 만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전거 좋구나, 위아이스 좋아,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함급 프레임을 뭔가 바라봤을 때 이제 위아이스의 기함도 그 후보에 넣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위아이스에 제가 이 가격을 다 알고 가성비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위아이스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왔던 건 뭐냐면, 이제 한국 브랜드고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자전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첼로도 있고 뭐 리파인드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위아이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진짜 월드투어 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자들이 후회 없이 선택하는 약간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에 이제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요번에 처음으로 타보면서 이제 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자면, 일단 제품 자체는 좋았다, 다행이다. 그래서 제품까지 안 좋았으면 진짜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되게 안 좋을 뻔 했는데, 다행히 제품은 좋았고 가격적인 면만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하던, 개인적인 욕심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뭐 비싸게 팔겠다 하면 비싸게 파는 거죠. 뭐 소비자가 뭐 비싸면 안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품 가격 대비 뭐 너무 비싸서 안 사겠다, 다른 거 사겠다 하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싸다는 어떤 그 가격 폭이 조금 비싼 것까지는 이해가 될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는 좋은데, 그게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적당히 그거를 조절하면 앞으로도 훨씬 더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리뷰를 해볼 자전거를 벌써 받아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자전거는 세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카 리뷰해달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세카를 지금 받아서 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세카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